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정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2020년 커리큘럼 그 첫 번째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제목은 공시영어 이것만 알면 시작할 수 있어. 말 그대로 공시영어 이것만 알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강의 제목을 줄여서 ER이라고 불러요. ER, 이것만 알면. 근데 사실 이것만 알면이라는 컨텐츠는 저한테는 의미 있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강의예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학생인데요. 정말 반짝반짝이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성장세가 눈으로 보였고, 그리고 늘어나는 게 점점 보였어요. 실력이. 그런데 그 학생과 중반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그 오류가 사실 엄청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필수적이고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중반이 넘어섰는데 이걸 왜? 제가 물었죠. 이거 모른다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학생이 대답했어요. 아니, 조금 모른다고 하기 부끄러워서 그냥 안 했어요. 좀 많이 어려운 건가요? 어렵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개념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과 몇 날 며칠을 가외하듯이 그 개념을 정리해 드렸었어요.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사실 오늘 준비한 공시영어 이것만 알면 시작할 수 있어는 그 친구와 제가 저녁에 남아서 나머지 공부하듯이 했던 그 가외의 내용을 강의로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여러분에게 공시영어 구멍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첫 강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기본 강의라고 첫 강의라고 생각하고 오셨다면 아니요. 저는 그보다도 더 먼저 기본보다도 더 필수적인 입문 강좌를 만들어드리는 데 목적으로 조금 빠르게 부지런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공시영어 이것부터 시작하면 할 수 있어? 즉 ER? 이건 바로 기본이 아닌 기초 입문 요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초 입문, 기본, 풀이 전략,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렇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요 단계에서 발목 삐끗하면 허리 아찔하면 앞으로 못 뛰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멍 없이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서 바지런히 준비해서 일찍 시작합니다. 공시영어 이것만 알면 시작할 수 있어 ER은 그렇게 확실하게 바탕을 만들어 드리는데 목적을 두고 준비했습니다. 혹시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공무원 준비 시작하시기 전에 커뮤니티 또는 이런저런 글들을 통해서 난 진짜 영어만 하면 이번에 합격할 것 같은데 영어 때문에 내가 과연 되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셨다면 또는 입문 강좌 이런 거 찾아는 봤는데 이것조차도 나한테는 어려워서 나 따로 조금 어떻게 가외라도 받아야 되나? 어째야 되지? 중학교 EBS라도 보고 와야 되나? 이런 고민들 실제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와서 많은 분들이 상담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자, 그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손에 잡고 그리고 하나하나 짚어드렸던 그 내용을 체계화한 게 바로 ER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제 제가 준비한 단계는요. 우선 먼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화, 수치화할 수 있는 점검 테스트부터 준비했습니다. 저 그냥 노베예요 선생님. 저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 아니라 그런 말 속에 숨지 말고요. 정확하게 지금 나의 상황을 객관화하고 그 수치에 맞게 이 단계부터 요 단계부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하지 마시고요. 싫어하지 마시고요. 자, 진단 테스트부터 먼저 저랑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꼭 맞는 학습 계획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각 영역별로 어휘, 문법, 독해를 진행할 건데요. 어휘는 단어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접두사부터 전미어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되는 필수 개념들, 즉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배우시는 개념을요. 그 6년의 시간을 싹 정리해서 깔끔하게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독해. 독해 너무 중요하죠. 자, 입문 단계의 독해는 실제 기본 단계나 실전 단계랑 달라야만 합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문장 단위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끊어읽게 할 수 있는 독해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어휘, 문법, 그리고 독해까지 자, 각 영역별로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실 일이고 이 강의가 나한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영상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점검 테스트입니다. 해당되는 점검 테스트 표지이고요.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인데요. 이게 실제 공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영어라는 걸 시작하기 위해서, 공시 영어를 위해서 밑바탕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개념을 복잡하지 않게 직관적으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입니다. 객관식 문제로 정리되어져 있고요. 각 맞는 문항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컨텐츠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지금 나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단순하게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항의 개수별로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테스트를 보시는 거고요. 그렇게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 지금 나에게는 공시영어 이것만 알면 시작할 수 있어. ER이 꼭 나한테 필요한 단계다 라는 판단이 서셨다면 keep going with me. 저랑 같이 가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맨 첫 번째 어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휘라고 하면 우선 여러분들이 진짜 할 게 너무 많은데 어휘를 지금 당장 공부해도 급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지금 어휘를 강의를 듣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내가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기초어휘 외울게요 라고 하시는데 자, 기초어휘 외워야죠. 압류. 그런데 지금 제가 해드리는 접도와 접미어, 즉 접사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 공부하시면 하나의 단어가 2배, 3배, 4배 늘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모든 단어를 다 알고는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은 있으실 거예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단어가 나온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본 듯한 그 단어가 본 듯하기만 하면 의미가 없겠죠. 자, 이 본 듯한 단어를 내가 아는 단어로 문맥상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접사예요. 접사는 크게 접두 그리고 접미라는 것이 있는데요. 머리 쪽에 붙이는 것과 끝에 붙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어서 반듯한 단어,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생소한 단어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필수 단어에 접사를 이용해서 단어를 많은 양으로 늘리고 쉽게 외우실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여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trust, 신뢰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해당 trust를 가지고 접두 그리고 전미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접두 전미를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trust를 기반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this, in, miss. 이걸 붙여주게 되면 신뢰를 안에 불신하다, 신뢰를 안으로 맡기다, 신뢰가 잘못된 의심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신뢰라는 기본 단어, 이 단어에다가 this, in, miss를 붙여서 자, 파생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의 단어가 3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 6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머리 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꼬리 쪽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뒤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full, less, able 이런 단어를 붙여놓으면 품사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품사라는 개념도 약하시죠? 잡아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런 full이라는 품사를 붙였을 때 각각 뭐뭇을 하는, less가 붙으면 없는, able, 할 수 있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신뢰가 가득한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trust가 6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해당 단어를 외우시면 접두와 접미하고 붙게 되면서 자, 실제 문맥 속에서 시험장에서 유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접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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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얘는요 많지가 않아요. 몇 개 안 돼요. 20개 남짓? 이걸 접두 전미를 공부하면 단어가 이렇게 팍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외운다? 손해거든요. 자, 여러분이 어설피 뭔가 생각이 나는 듯한, 어슴풀에 기억이 나는 듯한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확실하게 잡아드리는 게 바로 어휘 파트의 접두 전미입니다. 제대로 잡아드릴게요. 어휘가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걸 경험해 보세요. 자, 어휘 파트를 이렇게 뒤로 하고 문법으로 갑니다. 자, 문법.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비주얼 그래머 나중에 여러분들 또 뵙게 비주얼 그래머라는 강의에서 뵙게 되실 건데요. 저는 암기하는 영어 싫어합니다.
자, 뭔가 용어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싫어합니다. 직관적으로 보고 맞출 수 있게 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단계는 먼저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실전, 중반이 넘어서면 문제풀이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어떤 문제를 딱 풀었는데 오류가 생겨요. 그럼 실제 그 오류를 파고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코어, 중심에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 그 뻥 뚫린 개념들이 뭐냐? 딱 4가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중고등 영어에서 4가지 필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딱 그것만 잡고 들어가면 돼요. 우리 학생분들 제일 헷갈려하는 거. 자, 우리 S 붙이는 거 있어요. 명사 S, 동사 S. 자, 다 기억이 날 듯하지만 그거 아주 정확하게 절대 까먹지 않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1대 S 붙이는 방법. 2번째. 자, 긍정문, 부정문, 추각 표현. 알지? No. 알지라고 하고 지나가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하나 손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제가 이 수업하면서 학생분이 주셨던 피드백인데 제가 되게 감사하고 저한테 이 강의를 만드는 응원의 힘이 되는 게 I'd라는 표현이 있어요. I 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세요? I would, alright, 맞아요. 그런데 I would, I had, I should 다 가능합니다. 실제 하나만 알고 계셨던 어떤 학생분이 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이거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속이 다 시원하네요 라고 해주시는데 아우 제가 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런 곳곳에 요소 보석 같은 아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싹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구멍 없이 시작하시고 매끈하게 바닥 다지고 시작하시면 금방 쌓아 올라갑니다. 2대 개념. 자, 긍정문, 부정문, 추각 표현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립니다. 자, 동사에는 3단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1단, 2단, 3단 변화. 그거 알지?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손에 하나씩 쥐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는 외우시는 거고 요게 과거고 요게 과거 분사라는 아이인데요 하고 하나씩 짚어 드릴 겁니다. 아주 생소하게 보이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 흔하게 봤는데 그렇게 완전 다른 형태의 것들, 그런 애들 여러분들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불규칙 동사 3단 변화까지 싹 다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문문. 의문문 만들기는요. 우리가 이런 거야. 여러분들 의문 만들기 너무 잘하는데 How old are you?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How much is it? 이거 얼마예요? 이거 뭐예요? What is it? 이런 거 바로바로 튀어나오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그게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만큼 영어에 많이 익숙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험에서 필요한 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얼마예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하죠. 다음에 누구야? 다음에 누가 이길까? 이런 거. 이런 걸 바로 말씀드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 3초 드릴게요. 다음에 누가 이길까? Who will win next? Who will win next? 이렇게 바로 나와 주셔야 돼요. 자, 정말 간단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 간단한 걸 대답할 수 있다는 건 이 학생은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의문사도 이해하고 있고 의문문의 정확한 본질을 알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누가 떠들었니? 누가 소음을 냈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떠들었니? 뭐라고 하면 될까요? Who made a noise? Who made noise?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아주 안정화되어 있다는 건데 그게 안 된다면 의문문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실제 여러분 의문 만들기 딱 하나 들으시면요. 나중에 합격하시고 여행 가실 때 이런저런 회화 프로그램 들으시거나 아니면 책 안 사셔도 돼요. 자, 번역기 돌리시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가서 바로바로 얼마예요? 세금 면세 되나요? 다음 비행기 언젠가요? 바로바로 하실 수 있게 1시간이면 충분해요.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석 같은 재능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CF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것들이 자 그냥 둥둥둥 떠다닌 것들을 모아서 자리에 제대로 안착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ER 듣고 나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은 적지 않아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지식도 적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게 공중에 둥둥둥 떠다니는 것일 뿐 그것들을 잘 자리에 맞춰서 제가 정리해드리고 깔끔하게 개켜 넣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그래서 가장 필수적인 중고등 4대 개념을 짧은 시간 효과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독해. 독해. 자, 공시 영어
가 출제 기조 전환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시 영어 중에 독해 65%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화려한 독해, 글 읽고 정답 맞추고, 자, 그 단계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필수적인 단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독해는 독해라는 영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쌓아올린 필수 개념과 직관적인 비주얼 그라머를 통해서 정확하게 품사와 요소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 독해인데 왜 품사와 요소부터 하나요? 독해 진짜 중요한 핵심은 품사와 요소예요. 왜 그런지는 많은 수강 후기들과 학생들의 합격 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안 되는 걸, 필요 없는 걸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한 개념들, 이것들이 다음으로 연결되는 개념들만 잡아드려요. 품사와 요소를 정리한다는 건 이후에 문장의 형식이 보인다는 겁니다. 문장의 형식이라는 건 읽고 쓸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이고요. 그걸 연습하는 단계를 통해서 꾸준하게 다지기가 들어가는 거죠. 마치 자, 이거를 퍼즐 좋아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퍼즐 엄청 좋아해요. 제가 퍼즐 맞추는 거, 1000피스짜리 막 이런 거 맞추는 거 좋아하는데요. 자, 우선 퍼즐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정리하는 걸 먼저 해요. 그래서 퍼즐을 맞출 때는요, 여러분들 원래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요게 4조각 나오거든요. 이걸 빨리 찾아서 내 귀퉁이 모서리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선 퍼즐의 정체성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퍼즐을 그림에 맞춰서 색깔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맞춰서 채색을 한 듯한 느낌으로 하나의 그림을 뽑아내는 거죠. 그런 퍼즐 같은 느낌으로, 자,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딱 떨어지는 문장 해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ER에서 그리고 독해편에서 자, 문장 단위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ER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세상입니다. 어휘부터 잡고 그리고 문법을 통해서 독해를 해낸다. 그 전에 먼저 나의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진단 테스트를 통한다. 이게 제가 여러분과 같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세요? 이거 제가 준비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The snowball effect. 이게 뭐냐면 눈덩이 효과라는 거거든요. 눈덩이가 이런 경사면에서 구르기 시작을 하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드 같은 것이 아주 작은 이런 눈 주먹만한 눈덩이가요. 구르면서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 그렇게 커지는 걸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숫자 2만큼의 눈덩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2, 4, 16, 256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어는 늡니다. 제대로 핵심을 잡는다면 말이죠. 자, 첫 시작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을 ER부터 저랑 차근차근 하실게요. 왜?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부지런하신 거니까요. 보통은 기본, 문제풀이, 전략같이 멋진 그런 강의부터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저랑 같이 ER부터 하시려고 이 강의를 클릭하신 거잖아요. 그 시점이 언제이든 그 마음이 부지런하세요. 그러면 첫 시작은 어렵지만 우리는 차분차분 함께 할 거고요.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서 눈덩이처럼 크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요, 여러분들 정확하고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향에 있어서는 제가 고민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방향에 맞춰서 같이 걸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첫 강의인 만큼 제가 생각하는 제 애티튜드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으로 이 OT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시영어는 혼자 시작하지만 결코 혼자 합격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자, 저와 저희 연구팀 그리고 멋진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뛸 겁니다. 저는 늘 그랬듯 이 자리에서 치열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시험장까지 함께 입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해 시험에 응시하고 직접 시험장에 입실해서 여러분 곁에서 시험을 봅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면 그 배웅 안 하는 가족 없겠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나랑 1년 동안
자,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식구처럼 같이 공부한 여러분들이 입시를 하시는데 제가 입구에서 잘 다녀오세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해 시험장에 입실해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시험을 마치고 온 여러분들에게 정답과 자, 그리고 수고에 대한 인사의 마음으로 그 시험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시험도 아마 그렇게 저는 시작과 끝을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할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를 들으러 오신 수강생이라는 느낌보다는 나랑 같이 하는 새로운 식구들, 이 식구들이 시험장에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 올해도 치밀하게 연구하고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자, 공시영어 이것만 알면 시작할 수 있어. 그 첫 강의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희였습니다.